11.2절 반복 적분입니다. 자, 직사각형 영역에서의 반복 적분. 예제 11.4에서 살펴본 대로 주어진 정의로만 이중 적분을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몇몇 경우에는 일변수 적분을 거듭 적용하여 이변수 적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앞에서 배운 리만 합을 이용해서 이중 적분을 계산하는 건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11.2절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룰 것은 일변수 함수 적분을 두 번 함으로 인해서 이중 적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직사각형 영역 R. 자, 여기 직사각형 영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영역에서 얘를 지금 우리 이변수 함수 Z은 fxy를 이중 적분할 거예요. 즉 인테그랄 R fxy dA 또는 인테그랄 R fxy의 dy dx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냐면 자, x, a, b 사이에 x를 일단 임의로 하나 고정을 해요. 고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y를 적분하는 거예요. 즉 x를 고정 변수로 보고 y를 적분해요. 그럼 어디가 생기냐면 요게 생기겠죠. 그쵸? 그럼 x를 정할 때마다 적분함으로 인해서 이런 영역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적분한 다음에 이 CD 영역에 대해서 얘를 적분한 다음에 이 값을 다시 AB에서 뭐를 하겠다? 적분을 해도 이 부피가 나오겠다. 이게 반복 적분의 의미예요. 아셨죠?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거는 뭐냐면 x를 상수로 본 다음에 x를 상수로 본다는 게 아니라 x를 하나 고정시키고 y만 독립변수로 봐서 적분하고 이 적분한 결과를 다시 x로 적분하면 답이 나와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y를 먼저 하나 고정하고 x로 적분한 다음에 이 결과를 다시 y로 적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반복 적분이라고 부르겠다. 즉, 일변수 함수 적분을 두 번 함으로 인해서 이중 적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푸비니의 정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지금 직사각형 영역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를 이중 적분한 값은 반복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고 반복 적분의 순서에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주는 결과인데 이게 해석학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명을 다루지 않고 그냥 갖다 쓰기만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자, 정리 7번 푸비니의 정리. 얘는 직사각형 영역에서만 돼요. 직사각형 영역 AB 곱하기 CD 지금 이게 집합의 곱이죠. 연속이면 어떻게 되겠다. AB에서 DX 적분하고 다시 걔를 Y 영역에서 적분한 값이랑 Y 영역에서 적분한 다음 그것을 다시 X 영역으로 적분해도 걔는 똑같아지겠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예제 8번. 직사각형 영역 R은 0,A 곱하기 0,B에서 정의된 함수의 반복 적분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는 A를 1로, B를 1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예제 11.8. 자, 직사각형 영역 0,1 곱하기 0,1이에요. 그쵸?
여기에서 이변수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얘로 정의했을 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자, 인테그랄 R의 fxy의 dA. 그럼 얘는 앞선 푸비니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도 되겠다. 0에서 1, 0에서 1, fxy dx dy로 계산하는 거랑 0에서 1, 0에서 1, fxy의 dy dx 계산하는 게 똑같아지겠다. 자, 그럼 우리는 1번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서 1, 0에서 1까지 이 함수가 2니까 지금 무엇을 먼저 계산해야 되느냐? 예. 즉 x로 적분하면 돼요. x로 적분이니까 y는 상수가 되겠죠? 그럼 2의 x 더하기 y의 0에서 1, 지금 x로 적분한 거니까 1과 0을 x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1 더하기 y 빼기 2의 y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0에서 1까지 2의 1 더하기 얘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를 y로 적분하면 2의 1 더하기 y 다시 2의 y가 돼서 하면 2의 2 빼기 2의 1, 2의 1의 1. 그쵸? 그래서 2의 2, 2의 2, 여기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도 똑같아지는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직접 해서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제 11.8에서는 직사각형 영역일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직사각형 영역이 아닌 데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9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반복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 영역 A가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자, x, y 중에 일단 x의 범위를 구간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x의 범위를 인터벌 구간으로 잡아요. 그쵸? 구간으로 잡고 그럼 x에서 임의의 값을 잡을 때마다 y의 값이 변하는 영역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정하느냐? 우리가 a에서 b까지 dx 구간으로 잡고 y에 관한 함수를 적분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즉 파이1x에서 파이2x까지 fxy의 dy 이렇게 계산하겠다. 그쵸? 근데 이제 푸비니 정리에 의해서 dx, dy가 바뀌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까지 할 수 있겠다. 자, y의 영역을 구간으로 잡고 c에서 d까지 dy로 잡고 그럼 여기서 구간으로 잡았을 때 x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하느냐. 즉 x는 파이1에서 파이2까지 변하니까 얘를 영역으로 잡아서 적분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푸비니 정리에 의해서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다시 정리한 게 그 다음 정리 9번입니다. 직사각형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을 일반화한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x축을 기준으로 x축을 구간으로 두고 y의 범위를 함수로 잡아서 적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 즉 반복 적분을 2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랑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즉 y를 구간으로 잡고 x의 범위를 y에 관한 함수로 잡은 다음에 반복 적분을 몇 번? 2번 하겠다.
그래도 똑같아진다라는 게 푸비니의 정리 마지막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번. 직선 y는 x와 포물선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 A. 지금 이 A가 정의역이에요. 여기 위에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중적분을 구하여라 했어요. 그쵸? 그럼 지금 영역 A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사각형 영역이 아니죠. 그쵸?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X든 Y든 하나를 정해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X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겠어요. 그럼 X축을 구간으로 잡고 그럼 X의 범위가 0에서 1까지 dx가 되겠죠. 그 다음 y의 영역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임의의 x를 하나 잡는다고 생각하면 y의 범위는 x제곱에서 x까지 변하죠. 즉 x제곱에서 x까지 변해요. 그렇죠? 그럼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x제곱 빼기 y를 적분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y를 변수로 보고 정립하는 거니까 x는 상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미분하는 것처럼. 그럼 x제곱 y 마이너스 y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럼 x제곱에서 x까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y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4제곱 다시 x 4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남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없어지고 남는 거는 x 세제곱에 빼기 x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를 다시 무엇을 해야 돼요? 잠시만요. 다시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적분 잘못했죠. 그쵸? 미안합니다. 다시 들어갑시다.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그쵸? 자, y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y 제곱이 되죠. 그쵸? 자, 그럼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돼요. 집어넣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빼기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x 4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우리는 뭘 해주면 돼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로 적분을 해주면 돼요. 아셨죠? 그럼 적분을 하면 이거 마무리 해볼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x 4제곱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적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직접 적분을 해서 마무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x를 인터벌로 잡아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푸빈이 정리해서 뭐랬냐면 x, y를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꾸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2번에는 어디를? y축을 기준으로. 그럼 y의 범위를 구간으로 잡아요. 그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dy가 되겠고 그럼 여기서 임의로 잡으면 x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하죠? 지금 요 식이 이거잖아요. 그쵸? y는 x니까 여기 x는 y에서 여기는 x는 루트 y까지. 그쵸? 그럼 범위는 어떻게 돼요? y에서 루트 y까지. x제곱 빼기 y dx가 되겠죠. 그럼 요 부분은 x를 적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 x제곱 빼기 yx. y에서 루트 y까지. 그 다음에 이 y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x로 적분했으니까 x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럼 3분의 1 y 빼기 y 루트 y 빼기 3분의 1 y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럼 요걸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0에서 1까지 y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적분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요거 제가 요까지만 정리하고 적분하지 않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적분을 해서 과제로 제출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정말 같은 값이 나오는가? 그쵸? 근데 사실 이 적분은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할 수 있고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범위의 변화예요. 아셨죠? 요 밑에 잘 나와 있는데 누구를 먼저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범위가 바뀌고 있어요. 이 범위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를 풀면서 이 범위를 다시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예제 11번입니다. 예제 11번은 영역 A가 다음 이렇게 삼각형으로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얘를 적분하래요. 그럼 이제 우리 똑같이 해봅시다. X축을 기준으로. 그럼 여기를 X를 구간으로 줬어요. 0에서 1까지. 그럼 밖에다가 dx를 써야 되고, 그럼 y로. 그러면 그냥 여기를 그냥 fxy라고 씁시다. 이변수 함수. 얘를 fx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구간으로 잡았으니까 x의 범위는 어떻게 변하느냐? 그럼 계산해 봅시다. 0에서부터 어디까지? y는 x라는 직선까지 변하고 있죠. 그럼 y의 범위는 어디? 0에서부터 어디까지? y까지. y는 x니까 x까지 변하겠다. 그쵸? 그러면 이 자리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 코사인 2분의 1 다시 쓸게요. 2분의 1 파이 x 제곱의 dy예요. 그럼 y로 적분할 건데 요 안에 y의 변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얘는 상수로 보고 상수를 적분하게 되는 거니까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2분의 파이 x 제곱에다가 y를 곱한 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0에서부터 x까지 그러면 x 코사인 2분의 파이 x 제곱. 그쵸? 그럼 이제 얘를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적분하면 돼요. 그럼 했고 0 넣으면 0이어서 안 썼어요. 0에서 1까지 x 코사인 2분의 파이 x 제곱의 dx.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게 적분하면 돼요?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적분하시면 돼요. 아셨죠? 해서 얘도 끝까지 계산을 해서 답을 내서 역시 요 예제도 과제로 제출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푸비니 정리해서 dx, dy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x를 구간으로 놓고 x축을 기준으로 y를 먼저 적분했더니 이거 간단하게 나왔죠. 그쵸? 그럼 만약에 반대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반대 상황이면 y축을 기준으로 하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dy가 되고 인테그랄 dx로 계산하려면 지금 y를 계산을 했으니까 여기를 지우고 x로 계산했으니까 그럼 x의 범위 y를 구간으로 잡았어요. 그쵸? 그럼 x의 범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y에서 1까지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적분해야 되냐면 코사인 2분의 1 파이 x 제곱의 d 하고 x는 여기 써놨네요. 그쵸? 그럼 지금 우리가 얘를 적분하려고 봤더니 지금 요 자리가 x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앞에서 어떻게 적분했어요? 요거 적분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제 11번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예제 10번이 보여주고 있는 얘는 dx, dy로 하나, dy, dx로 하나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예제 11번, 지금 이 예제에서 보여주는 건 dx, dy로 할 건지 dy, dx로 할 건지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dy, dx로 했더니 답이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dx, dy로 했더니 지금 여기서부터 난간에 부딪히죠. 그쵸? 이 예제는
순서를 바꾸어도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해서 어떤 X축을 기준으로 하느냐 Y축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적분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정해서 선택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굳이 얘는 할 필요가 없고 요 방법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되겠다. 아셨죠? 잘해서 요것도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예제 또 마찬가지예요. 다음 반복 적분을 계산하여라. 얘는 지금 그림을 안 줬죠. 그림을 안 주고 그냥 그림 11.12를 참조하여라. 사실 뒤에 우리가 뒷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그림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예제 12번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식만 보고 정의역의 그림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림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냐? 사실 그림을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냥 그림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적분하면 안 되는가? 그죠? 되겠죠? 근데 지금 봤더니 dy예요. 얘를 y에 관해서 적분해야 되는데 루트 1 더하기 y 세제곱이에요. 1 더하기 y 제곱만 같아도 우리가 y를 탄젠트로 치환해서 적분을 하겠는데 세제곱이라 이 적분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교과나 앞에서 배운 걸로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내야 되냐면 dx, dy 순서 바꾸는 걸 생각해야 돼요.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순서를 바꿨으니 이 영역도 그냥 바꾸면 되지 않을까? 절대 아니죠. 그쵸? 절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예제가 굳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그림 없이 범위를 찾는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dx니까 x의 범위가 0에서 1까지. 얘가 뜻하는 건 y의 범위가 루트 x에서 1까지. 자, 그럼 2차원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x의 범위는 0에서 1까지. 그쵸? 자, 그 다음 y의 범위. 요 범위는 뭐죠? y는 루트 x 그림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1일 때 1. 그쵸? 그럼 x의 범위는 자, 0에서 겹치는 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x의 범위는 0에서 1까지. 그쵸? 그 다음 y의 범위는 y는 루트 x에서 1까지. 즉 겹쳐지는 영역은 여기가 되겠죠. 그쵸?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역을 찾았으니까 dx, dy를 바꿔봅시다. 그럼 얘는 x축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우리는 dy 인테그랄 y축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럼 y의 구간은 0에서 1이죠. 0에서 1. 그 다음 인테그랄 dx 루트 1 더하기 이거 이변수 함수의 식은 똑같으니까 그럼 x는 어떻게 변하느냐? x는 요 값에서 요 값, 색깔이 똑같네요. x는 요 값에서 요 값 잡으면 여기에서 요까지. 즉 x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아까 요거를 나타내주는 식이 y는 루트 x, 즉 x는 y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변하겠다. 그러면 요 자리는 지금 우리가 x로 적분할 건데 여기에 변수는 y밖에 없어요. 즉 x를 독립변수로 봐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y는 상수를 취급하니까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다? 1 더하기 y 세제곱의 x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 y제곱.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 계산하면 모양이 좀 그렇네. y제곱 더하기 y제곱 루트 1 더하기 y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결론은 0에서 1까지 y제곱 루트 1 더하기 y 세제곱의 dy. 그럼 우리는 얘를 적분할 수 있죠. 이거는.
그쵸?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여기도 과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힌트를 주자면, 자, 바로 적분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안 되는 학생들, 여기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과제를 어련히 알아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힌트를 줄게요. 여기. 자, 원칙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1 더하기 y 세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는 부정적분으로 힌트를 줄게요. 인테그랄 y제곱 루트 1 더하기 y 세제곱의 dy 어떻게 적분하느냐? 1 더하기 y 세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인테그랄 루트 t가 되고 dy를 dt로 바꾸는데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얘를 미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dy분의 dt는 3y제곱 그쵸? 그래서 dt는 3y제곱의 dy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얘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다? 3분의 1의 dt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요거 끝까지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예제 10번, 11번, 12번 꼭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결론까지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중적분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원래 이중적분의 정의 자체가 부피를 계산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아예 문제를 냈어요. 이중적분을 이용하여 b가 0보다 크고 a제곱보다 작을 때 원기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b제곱의 내부 중에서 평면 y 더하기 zet은 a제곱과 평면 zet은 0 사이에 놓인 여기 요 보라색 부분에 영역의 부피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보겠냐면 지금 요 원을 정의역 r을 어떻게 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b제곱 원을 정의역으로 보고 이변수 함수 f, x, y를 어떻게 보겠다.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zet은 a제곱 빼기 y a제곱 빼기 y라는 이변수 함수 즉 그래서 인테그랄 R 영역에서 이 평면을 적분함으로 인해서 이 보라색 기둥의 부피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뭐겠어요? 이 영역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얘는 영역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반지름이 b인 원의 내부가 되죠. 그쵸? 원의 내부가 되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요것만 정리할게요. x축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마이너스 b에서 b까지 dx가 될 거고 그 다음 y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자르니까 y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사실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b제곱 y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x제곱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 위에 있는 원이 y는 플러스 루트 요 아래에 있는 원의 부분이 마이너스 루트니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서부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쵸? 에다가 누구를 적분하면 되겠다. a제곱 마이너스 y를 적분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는 여기는 y에 대한 1차니까 y로 적분도
가능하겠죠. 그쵸? 그럼 여기도 단순 적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적분하셔서 정말 결과가 파이 a제곱 b제곱이 나오는지 얘도 과제로 단순 적분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예제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4번입니다. 영역 A와 지금 그림 13번처럼 영역을 줬어요. 그 위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 f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중적분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막 적분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 학생들이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지금 영역을 보면 이 4개의 영역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아하 여기서의 부피를 계산해서 4배를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얘를 입체화시키면 자 여기 영역이 대충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노란 영역 위에 이 함수의 공면을 그리면 이 함수의 공면이 높이가 다 다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여기에서의 높이와 요 영역에서의 높이, 요 영역에서의 높이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쵸? 이 각 영역에서의 높이가 다 똑같아야지만 요 일사분면에서의 부피를 구한 거에 4배를 하는데 함수값 포인트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각 영역마다 다 다르게 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구하겠냐면은 자, 일단 뭐 X축, Y축 다 계산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X축을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러면 Y의 영역이 위, 아래 두 군데로 나눠지죠. 그쵸?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하면서 Y의 범위도 A1, A2 두 개로 나눠지겠다. 첫 번째 방법은 그렇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Y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A1의 영역은 지금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요 윗부분. 그러니까 X를 지금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고정했고 Y의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럼 Y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다? Y의 범위는 지금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Y는 제곱은 1-X제곱이니까 루트 1-X제곱에서 1까지 영역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영역은 여기에서 작은 거에서 높은 데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루트 1-X제곱이 되겠다. 이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적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영역의 부피의 합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X축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dx 인테그랄 루트 1-X제곱분의 루트 1-X제곱에서 1까지 y 더하기 2xy의 dy. 그쵸? 요 적분하시면 되고 더하기 뭐가 되겠다? 똑같이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루트 1-X제곱에 y 더하기 2xy의 dy dx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요거 적분해서 계산하는 결과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예제에서는, 우리 책 풀이에서는 방법 2가 나와요. 방법 2는 뭐냐? 지금 여기를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방법 2는 뭐냐면,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y를 기준으로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영역을 바꿔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걸 4개로 쪼개고 싶다. 그럼 4개로 쪼개도 되고, 또는 나는 얘를 y를 기준으로, 즉 y를 기준으로 이렇게 범위를 얘랑 얘로 잘라서 계산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번은 과제를 내는데 2가지 방법으로 푸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 영역을 자르는 방법을 2가지 방법으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셔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서로 다른 2번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11.2절에서는 이중적분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반복 적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우리가 뒤에 가서 벡터장에서의 적분까지 공부를 아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지금 수업 문제 중간에 푼 예제 문제를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지시한 방법대로 정리를 잘해서 과제를 해서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